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 돈 버는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만이라도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이상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억대 이상은 무조건 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허풍 떠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종합소득세 건보료만 해도 그 자산가라면요. 평생 수십억 원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를, 노노상속을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년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이 플랜 바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가들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요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주식에 투자하기 좀 그러니까 ELS나 이런 상품에 투자해서 4%나 5%, 6%, 7%를 수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콩 H 주식 H 지수에 투자해서 폭망한 경우도 있지만 한 5%, 6%, 7%까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6%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 떼고 나면 없더라. 건보료 떼고 나면 없더라. 그 다음에 좋아할 게 아니다. 상속세가 또 기다린다.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해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공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떼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발생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최고 49.5% 세금을 내야 되죠. 7단계 누진과세인데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50% 이상 소득 구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5%라면 60.5%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가렴주고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죠.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그 소득이 발생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건강보험료 전액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니까 이래저래 특히 또 은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산가 65세, 70세인데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400만 원, 500만 원 낸다는 거 아닙니까? 6천, 7천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하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세금이냐면요. 10억 원을 벌었다면 거의 절반을 세금과 건보료로 내고 나서 그 난 절반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슈니 하지메마쇼. 가령 개인이 세금을 내고 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비행기를 탄다든가, 아니면 뭐 고가의 장비를 산다든가, 가전제품을 산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내가 500만 원 지출했는데 비용 처리 받아서 다음에 종합소득세 감면이 될까요? 비용 처리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은요 절대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에 따라서 그 어떠한 혜택, 즉 절세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소득도 중요합니다. 소득 버는 것을 잘 운영하면 자산을 형성하겠죠. 하지만 소비는요, 소득을 발생시키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엄청난 비용을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소비를 처리한다는 거죠. 100세까지 산다면요, 정말로 101세까지. 왜냐하면 그 태중에 있는 10개월 동안에 태아도 엄청난 그 소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양수 검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들 엄청납니다. 그 비용도 또 수백만 원대고요. 제왕절개하는 또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도 101년 동안에 엄청난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 금액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한 푼도 소비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받지 못합니다. 일부 뭐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용 처리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다 낸 다음에
10억 벌어서 5억을 세금 내고 5억 원을 만약에 법인에 가수금으로 놓고서 법인에서 대신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요, 정말로 그 법인에서 그 비용 처리하는 것들, 소비하는 것들은 거의 다 모두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은 안 되지만 법인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소비하는 금액을 모두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요, 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골프장 갔을 때 골프 비용 이거 금액 굉장히 큽니다. 한턱 쏘면요 150만 원, 200만 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캐디피 요새 뭐 16만 원, 17만 원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경조사비도 20만 원 한도로 해서 비용 처리 가능하다. 5명한테 경조사비로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누가 개업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난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화환을 보낼 수 있고 조화를 보낼 수 있습니다. 10만 원 내외인데요. 그거 100개를 보내도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개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 처리 엄청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인에 가수금으로 만약에 돈을 빌려준 거죠.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법인에 자기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가수금으로 들어오면 입금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수금 반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나 세금이 없죠. 당연하죠. 내가 빌려준 돈인데 어떤 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수익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금은 언제든지 뺏을 수 있고요. 가족 모두의 가수금도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언제든지 마음껏 뭐 가수금을 많이 넣고 집을 산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꺼리낌 없이 어떠한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이 투자돼서 수익 등을 내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등으로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접대비죠, 과거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매달 300만 원을 접대비하고 복리후생비로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3,6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본다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받는 것이죠. 법인은 사용한 돈을 모두 법인세 비용 처리로 받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법인세율이 9.9% 가정 시 3,600만 원 사용액에 356만 4천 원을 매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2억 원 이하일 때 법인세율이거든요. 2억 원을 초과해서 200억 원까지라면요. 20.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9%에 해당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금액은 거의 7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매년 700만 원 이상을 세이브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7천이고 100년까지야 가지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법인의 자산이 많다면 사용액은 3,600이 아니라 3억 6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엄청나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한다면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금을 개인이 투자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투자해서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세금 다 떼고요. 건보로 떼고 나서 그 돈을 또 사용하는데 아무런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법인에 자금을 넣어둔다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모든 재산과 내 소득 관련된 것, 가족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법인에 넣어둔다면요. 안전하게 개인의 어떻습니까? 분신, 화신,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 대신 투자해 주는 거죠.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법인세 절세하고요. 비용 처리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보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후자산으로 개인이 혹시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속세 만들려고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15배, 20배 더 비싸니까 제가 정기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회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개인이 정기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은 뭐 20%에서 40% 정도 내외가 비용 처리되지만요. 하지만 이것은요, 개인은 절대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인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병원장 등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자신을 위한 보험료 지출에 대한 비용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장이 1년에 뭐 20억, 30억 번다 이거죠. 세금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정기보험을 가입했다.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비용 처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대표이사나 임원을 위해서 가입한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매월 부부가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사망 시 각각 10억 원씩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2,400만 원요.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10억씩 보장, 20억 보장 받는다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1,000만 원 이상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보험을 통해서 나이에 따라서요. 각각 10억 원씩 보장받는다 하더라도요. 그 2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80만 원만 들어가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법인에서 가입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왜냐하면요, 개인이 만약에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세금 내고 난 돈에서 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금 낸 게 없어요. 법인에서 번 돈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세금 안 내고 비용 처리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손 안 대고 소위 말해서 코 푸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법인에서 가입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혹시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대출로 매입한 경우에는 대출이자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익적 지출도 안 되고요. 자본적 지출만 되는데 자본적 지출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자는요. 어떨 때는 20년 정도 대출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거 비용 처리 하나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법인은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결국 양도 시점까지 개인은 3억 원의 이자를 냈다 하더라도 한 푼도 비용 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재산세라든가 보험료래, 화재 보험료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다 비용 처리 안 되거든요.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에서 지불한 이자는 전액 비용 처리, 이자 금액뿐만이 아니고요. 아니면 뭐 종부세, 재산세, 아니면은 뭐 기타 뭐 화재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리비, 수익적 지출 모든 것들, 소위 말해서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벽지를 교체하든가 아니면 뭐 보일러를 고쳐야 그건 당연히 되겠습니다만 보일러를 수리한다든가 싱크대를 그 변경한데 교체해야 되는가 이런 거 다 모두가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는데 2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다면 각 건이 몇만 원 되겠습니까? 아니죠.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실물도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한다.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법인이 아니라 아들 어머니 법인이 아니라 바로 손자녀 법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투자와 절세, 특히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경감까지 아니면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월 처리하는 생활비마저도 생활비라고 할 수 없죠. 법인에서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로 쓸 수가 있겠죠.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보험 가입 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에는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갖고 수십억 원이 뭡니까?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절세 및 투자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용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용을요 써버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한테 양육비, 교육비, 기타 등등 자기개발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소비금액으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투자 아닙니까? 비용입니다. 투자를 위한 비용 처리죠.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치는 엄청납니다.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죠.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짜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비용의 가치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니 공짜를 바라지 마라. 나중에 혹시 부자가 되면 군살이 붙는다고요. 덕고물이 떨어진다고 공짜로 막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고민하라고 하는데 이 고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윈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비용은 그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위한 거다. 마중물 원리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더라도 콘스탄트 김 저는요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부자 되기 전부터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값 치르고 비용 치르고 더 많은 이익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죠. 리치맨이라고 해서 벼락부자 되는 사람은 그래서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웰스라고 하는 웰스맨이 있죠. 부를 축적한 사람은요, 자손만대로 이러한 마인드 때문에 부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적격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연금보험, 쓰레기 같은 종신보험 이런 거 팔지 않는 그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난다면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엄청난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불복을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되느냐 불복이 되느냐, 그 덩굴째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느냐 아니면 진짜 호박을 감쌌느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학생 때요, 아가씨 커피 한 잔 같이 할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게 공짜입니까? 절대 공짜 아닙니다. 일본에서는요, 데이트를 할 때 남녀가 반반 내게 돼 있어요. 더치페이라고 하죠. 그러나 만약에 남자가 다 내는데 여자가 모른 척 하더라, 이렇게 된다면요, 그날은 여자가 남자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공짜 컨설팅에 속아가지고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이런 식의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요, 비용 처리하고 99.99 받아간다면 만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자산에 있어서 10,000배 이상을 더 지켜주고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8월 7일 날 목요일 오후 2시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신청 방법은요, 9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당연히 뭐 여기 한울 레스토랑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음료 및 다가를 제가 제공하고 오시는 분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참가비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악 스카이웨이 전경은 너무 멋있죠. 가족 힐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오시거나 가족이 모두 오셔도 좋겠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야경, 이 서울의 야경이거든요. 남산 부분. 하지만 평창동이나 이 북악산 쪽도, 북한산 쪽도 엄청나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오시는 길도요, 한계령의 축소판입니다. 구비구비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입니다. 피톤 치드가 확실하게 여러분을 반겨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자산관리 콘서트는 매주 제가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간혹 가다가 4시까지 6시간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참가비 7만 원 내시고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퇴 설계, 노후 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공적연금 관련된 거,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연금하고 국민연금 같이 받는 법, 기초연금 많이 받는 법, 그 다음에 퇴직연금, 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에 대한 효과적인 어떠한 평가 분석에 대한 것들이죠.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하면요, 수억, 수십억 깨집니다. 농지연금, 산지연금, 노란우산공제, 은퇴 관련 금융상품들 모조리 분석해 드립니다. 평가 분석하고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모조리 다, 뭐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모조리 다 제가 평가 분석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입니다. KCI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받은 RFM, 펀드 매니저고 투자자산 운영사고 파생상품, 선물, 옵션, 수업 관련된 투자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15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평가 분석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평가 분석하면서요, 모조리 해지시켜서 리모델링이나 수선 마케팅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권한다, 이런 짓은 절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죠. 절대 팔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벤치마크 수익률에 맞춰서 6%, 8%, 10%, 20%, 30% 이렇게 수익률 관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산 재배치를 해야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고요.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종부세, 건보료 아니면 법인세, 양도세 전반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 7만 원 내고 좀 너무나 미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7천만 원,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저도 좀 약간 유명해진다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7만 원이 뭡니까? 70만 원, 700만 원 그 이상을 받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오셔야 되겠죠.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저랑 전혀 관계가 없고 자리만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길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들 100년 대계 앞으로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가름주구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죠. 앞으로 더 어떠한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 갖고 더 많은 가름주구를 횡행하고 자행하더라도요. 안전한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 우산을 펼쳐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신다면요. 감사합니다.